예, 그러면은 네. 어차피 완선 씨가 없으니까 완선 씨가 소개하는 작품들을 빼고 건너뛰고 가면 되겠네. 우리가 아는 작품들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쿠데타가 할 수 없죠. 굉장히 간편한 방법인데. 이렇게 쿠데타가 없으면 이렇게 손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예, 네. 모르니까. 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이네요 저는.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예. 여기는 각종 이 프로그램은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12회 12회고. 하이스쿨 오브 섹스. 아유, 섹시입니다. 원래 에로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하게 좋죠. 우리가 초심을 잃었어요. 그쵸. 그럼 더 세게 나야 돼. 기가 묶기로 시작했던 초심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누구야? 시절 좋아했습니다. 기가 묶기 누구야? 누구긴 누구예요? 지금 누구긴 얘기하고 누구야. 있는 사람이지. 바로 그러니까 제가 자기 소개했습니다. 기가 묶기로 이상한 이미지가 섞인 내일이 생일인 님 생일 축하드려요. 내일이 생일인 남자 손지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권입니다. 크로스 카운터의 중심을 맡고 있고요.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에 참여하게 됐네요. 진짜 오랜만에 됐어. 그간 중심이 없었어요. 예, 네. 그다음에 DC님. 예,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 TCDC입니다. 오늘은 예. 말수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오늘의 예, 게스트. 그리고 이제 원래 완선 씨가 조금 지금 늦고 있어서 예, 아, 완선 씨는 네. 좀 이따 들어오면 그때 소개를 네.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예. 아, 그쵸. 이번에도 초특급 게스트입니다. 네, 이 우주에서 예. 대한민국 제1회 비블리오 배틀 우승자이신 예, 최초의 최초의 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그렇죠. 우주 최초죠. 우주 최초의 유니버셜한 단군 이래. 아, 그 단군 이래 너무 약하다. 데지그네이티드한 이래야겠다. 네. 빅뱅 이후 최초. 네. 네. 비블리오 배틀에서 지난번에 이제 SF 도서관에서 있었던 비블리오 배틀 1회 우승자이신 김용현 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현이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비블리오 배틀에 나가서 느닷없이 우승하고 고맙게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크로스 카운터까지 나오게 됐는데 아, 혜성같이 나타난 신의 감사- 감사한 줄 카운터- 아시면 됩니다. 정말 팬이었던 만큼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팬질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게 아닐까 지금 너무 영광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옆에 DC 님이 있는데. 팬질의 아닙니다. 역사를 새로 쓰신 분이죠. 그만. 아, 그러고 보니까 2세가 또 나왔습니다. 김국비 팬짓의 역사. 무함마님 가르바님 2세가 나와서. 그만하시고요. 네, 다들 그만해야지. 네, 오늘은 너무 질렸어. 오늘은 네, 광고가 너무 캐릭터 있어요. 써봤어요. 네, 여러분. 예, 예, 예. 네, 광고 페가나북스를 예,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페가나북스는 판타지, SF,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최근 작품으로는 로스 맥도널드의 장편 소설 릴리스, H.G. 웰스의 SF 훗날 일어날 이야기가 있으며 대실 해밋 3편집 3권을 3월부터 매달 순차적으로 낼 예정입니다. 네이버 웹소설에서 미리 연재하고 있으니 대실 해밋 또는 페가나로 검색하세요. 페가나의 전자책은 리디북스, 교보문고, 알라딘 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미시면 지상 씨가 좀 이야기할 게 있지 않나? 많죠. 네. 예. 뭐 어떤 작가인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네, 하드보일드의 빅뱅입니다. 아, 하드보일드라는 장르, 하드보일드라는 문체, 하드보일드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단편을 많이 쓰셨는데요. 단편 이후에 장편 5편만 쓰시고 빨갱이 운동을 하시면서 붓을 꺾고 키 크고 잘생기고 여자한테 인기 많고 근데 결핵이라서 피부도 하얗고 야, 그런 멋지게 살다가 조용히 가신 분입니다. 저번 질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정말 결핵이 탑이었죠, 탑. 그렇죠. 권 오빠였군요. 권 오빠. 권 오빠. 네. 권 오빠라고 운동권 오빠. 권 오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분이 바로 핑커튼 사무소에서 진짜 탐정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드보일드의 그렇죠. 원류가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분이 그때 얘기하셨던 그 네네. 보고서체로 처음으로 그렇죠, 소설을 쓰기 그렇죠. 시작했다는 그 이분입니다. 네. 아, 이분이 바로 말타의 매라든가 네. 우리나라에서 몰타의 매로 알려진 그리고 뭐 피해 수학, 붉은 수학을 쓰신 분이기도 한데 확실히 페가나에서 내는 작품들이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다 이게 지금 그 퍼블릭 도메인이어서 네. 저는 다 일일이 받아다가 그 당시 속어를 검색해가면서 읽었었는데 예. 여러분들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전자책- 핑거튼 탐정 사무소면은 노조 분쇄 이런 걸로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노조 쪽에. 네.
근데 대시렘이 아. 또 거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오. 그때 보고 느꼈던 경험에 거꾸로 이제 좌익운동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문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네. 워낙 비밀이 많은 분이라. 네, 그리고 후원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심님. 아, 네. 어떤 이제 저희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해주신 분이 있어서요. 자기 이름 이제 그냥 익명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후원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먹고 삽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예. 후원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 주소 crossscounter 가운데 s가 3개인 크로스카운터 @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뭐 좀 더 이렇게 문의를 주시기 귀찮다. 그럼 팟빵에 팟 후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팟빵 화면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순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희 순위가 요즘에 그닥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 순위 밑에 보면은 후원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셔서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탁드립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예. 제목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의 장편 소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편 소설이고 영화화도 됐었고. 네. 네. 아마 영화 됐을 때는 그 홍경인 네, 씨가 홍경인 있죠. 씨가 있었죠. 굉장히 연기를 네, 네, 그리고 잘했죠. 최민식 씨가 나중에 선생님으로 와서 빠따 돌리는 예. 어렸을 때 얼마나 공포에 떨면서 봤는지. 홍경인 씨가 엄석대하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였는데 나중 가서는 남자 셋 네, 여자 여자 셋 셋으로 이렇게 막 학교로 까불까불한. 흥하고 학교로 망한 그런 네. 그분은 정말. 예.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학교라는 주제 아래에서 학생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와 학교라는 장소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크게 구분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우선 씨가 없으니까 확실히 상큼함이 덜하다. 여자 목소리가 없어. 그럼 여자 느끼함으로 목소리가 없어. 갈까요? 느끼함으로 안 가겠습니다. 돼, 그건 더 안 돼. 야, 첫 번째 정신이 팍팍 이야기. 떨어진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네. 크게 성장물, 추리물, 그리고 학원 폭력물로 나누겠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전부 다 제가 좋아합니다. 내가 더 좋아한다고요? 네, 먼저 성장물 예, 이야기 제일 좋아하는 해볼까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가장 뭐 유명한 건 역시 중2병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헤르만 헤세. 네. 그 중에서도 유리알 유희가 있겠죠. 네. 이게 근데 저는 안 읽어봐서 제목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이 네. 제목은 많이 네네. 들어보고 책도 많이 봤는데 상도 수상을 이걸로 했죠. 실제로 펼쳐본 적이 없어서 저는. 뭐 그거였죠.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수레바퀴 아래에서랑 끼기 시작해서. 유리알 유희라는 이런 아름다운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유리알이 그거죠. 유리구슬 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막 엄밀히 딱 말하기는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 그거 좀 보면 무시하는 데미안도 것도 그렇잖아요. 데미안도 네. 한마디로 아, 정리하기. 네. 그렇죠. 데미안을 벤미안 따라서 빠지라던 뭐 그때요. 그렇죠. 그렇게 막. 간단히 얘기하면 데미안은 그거죠. 내가 데미안처럼 되고 싶었어. 네. 네. 제 친구는 중학교 때 데미안을 읽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데미안이랑 데미안네 엄마랑 주인공이랑 3P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했죠. 네. 네, 키스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거의 뭐 그게 일종의 성장의 이제 예,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저희는 고전으로 시작을 해서 네.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고전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예, 그리고 그냥- 유리알 유희는 완선 씨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네. 들어왔는데 없으니까. 네, 본인이 없어가지고 설명. 이거 어설프게 설명했다가 나중에 깔게 분명하기 예, 때문에 분명 아마 말하기도 와서 무서워. 자기가 다시 설명할 거야. 이 작품 제대로 설명 안 했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듣도록 하고 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예,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죠. 청춘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본에 있어요, 사실은. 예,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그 학생운동 시절에 네. 그런 장르가 유행했었었는데 예.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가네시로 카즈키의 레볼루션 넘버 3라고. 가네시로 가시키 작품들 재밌죠. 전공투 세대라고 네, 흔히 명확히 하기는 애매하더라도 애매하지만 일단 그 감성을 갖고 있다고 게다가 생각해요. 또 이 마이너리티이기도 하니까 본인 예, 자신이 네, 자이니치 제일 그 제일로서 한국인 그 보면은 이제 이순신이 아니죠. 순신이라고 순신이라는 말하는 순신. 예. 순신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딱 그 굉장히 강한 조선족의 그런 그 자이니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바이탈리티라고 일본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그 생명력. 네. 이라고 일본 사람한테는 보이기 힘든 생명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주역인 멤버 4명이 거의 다 일본에서는 마이너리티에 네. 소속하고 있죠. 필리핀 혼혈도 한 명 있지 않았어요? 필리핀 혼혈이 한 명 있고. 그렇죠. 거기서 제일 잘생긴 캐릭터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아이누인이 있고 오키나와인이 있고 아, 그리고 잘- 그러고 보니까 다 받았던 일본에서는 마이너 중에 소리죠. 마이너네요, 다. 그런 이 사람 작품이 쭉 그런
이 맥락이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있죠. 네. 예, 이 레볼루션 넘버 3부터 시작을 해서 연작이 쭉 최근작인 이어지죠. 레볼루션 넘버 제로까지 네. 이렇게 네. 나왔고. 그냥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가네시로 가즈키가 좀 소개되면서 한국도 청소년 문학이라는 네. 장르가 조금 네. 더 주목이 된 게 그런- 아닌지.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서 완득이 같은 것들도 예, 그렇게 쭉 나오기 저- 시작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학이 원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아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옛날 네. 성장 소설을 읽힌다라는. 그러니까 청소년 추천 도서는 있었어도 청소년 문학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쓴 작품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러한 문학적인 작품이 아니라 계몽적인 작품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는.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는 주브나일 SF라 네, 그래서 청소년 SF라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과학 지식을 재밌게 알려주고 음. 과학에 대해 좀 그거 익숙하게 한다라는. 왠지 교양 만화 같은 필이. 근데 내용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SF인데 단지 네.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과학 지식이 많이 나. 음. 그 하이나인이 굉장히 많이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한 작품들도 얘기를 계속 해보죠. 네. 또 저는 예. 주브나일 하니까 좀 게임 이야기 하고 싶어지는데 아, 좋죠. 페르소나 네. 시리즈가 아. 딱 주브나일 RPG로서 이런 맥락을 잘 갖고 있죠.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옛날 슈퍼패미컴 여신전생 나왔던 봐라 여신전생 이거지. 1, 2 외를 네.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데빌 서머너 소울 해커즈라고 네, 해서 네. 그거 플스판으로 괜찮죠. 나왔던 그 세턴판이 먼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자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제가 콘솔을 소유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공략으로만 내용을 봤어요. 뇌네 플레이를 뇌네 플레이죠. 하셨구나. 그렇죠. 바로 그 많이 게임 네. 잡지만 사서 많이 이렇게 하던. 네네.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작품군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최근 작품군하고는 정말 이거 뭐지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 데빌 서머너 소울 레코드 실드는 주브나일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전 것도 그래요. 그 전 네, 것도 그쵸, 그쵸. 전기 소설이지 어디까지나 주브나일이 아니기 네, 때문에. 신화적인 면이 강한데 페르소나는 3 이후부터는 1, 2도 어느 정도는 그런 극적으로, 요소가 예, 있지만 극적으로 거의 주브나일로 틀었다고 네. 보면 되고. 그 주브나일로 틀었다는 게 어떤 그런 정보 전달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아니면- 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청춘물.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여신전생이나 원래 여신전생에는 그 원작이 있어요. 원작 소설이 네, 있는데 네. 원작 소설은 막장 전개로 유명하고 일단 인기도 그쵸. 없고요. 음.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여신전생은 당시 이제 신화를 바탕으로 한 전기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신과 악신이라든가 뭔가 악마를 소환한다라든가 이런 신화적인 문제를 주인공이 중이병일 뿐이지 예. 이 작품군의 내용은 아니었는데 지금 나오는 시리즈들은 대부분 거의 라이트 노벨 같은 테이스트라고 할까요? 예. 페르소나 시리즈 지금 자체가 게임의 그 진행 방식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강화시킴으로 해가지고 그 게임 속에 자기가 소환하는 페르소나도 점점 더 강해지죠. 그래서 좀 치사한 게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강해져요. 지켜야 존재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문어발도 할 수 있거든요. 한 아, 5다리를 그러네. 걸친 다음에 5다리를 걸치면 이제 뭐 최고가 되는 거죠. 리얼충을 이렇게 네. 조장하는 게임이라고. 네. 일본 요새 특히 요새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나카마 그 동료 의식 친구 네, 그런 게 뭔가 정말 그런 강해요. 거에 관련이 있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3 같은 경우에는 세기말적인 중이한 이런 식의 네. 주브나일이었다면은 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밝고 소년 탐정단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년 개- 탐정단 라인에. 개인의 그 성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네. 성장인 거군요.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럼- 그리고 그 인물을 성장시킴으로써 나도 성장시키는 그럼 뭐 사무적이죠. 이거를 동시에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요나니 마스터 쿠로사와. 아 그쵸. 처음엔 자폐적인 세계인 자위에서 그쵸. 시작해서 네. 결국에 친구들과 그 여자친구도 기억으로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남을 또 이제 배려하고 네. 배려할 할 줄 수 있게 아는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전형적인- 그 자기 안에 이렇게 갇혀 있던 걸 어떤 식으로 깨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네. 원래 사실 그게 굉장히 데미안. 쪽팔린. 데미안. 아, 네. 근데 많은 성장물에 그 패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야. 그렇죠. 그거밖에 프렉스 없잖아. 이야기 꼭 나와야 돼요. 그럼요. 네.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뭐 이나중 탁구부? 아, 제가 안 그럼요. 봐서 이거는. 이나중 탁구부는 예전에 변태 만화라는 식으로 네. 소개가 됐지만 사실은 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학생들 특유의 그 네, 예, 욕망과 고민이 잘 담겨 있죠. 뭐 욕망과 고민 결국 하나죠. 여자를 아. 만나고 싶어. 여자. 후루야 미노루 네. 이 작가가 정말 그런 성장물을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심각하면서도 이렇게 하셨죠? 심각하지 갈수록 않게 네. 작품도 갈수록 심각해졌죠. 크레이지 처음에는 그린힐 운다 같은 저쪽으로 경우는 가면은. 그린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두더지라던가 이런 근데 것들 뭐 보면은 우리- 질척질척하고 우리 완선 씨가 없다고 작품을
그냥 몇 개를 그냥 확 건너뛰었네. 확 건너뛰었어. 모르니까. 여러분 이건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성공한 근데 쿠데타는 이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독재자 시반산에게 저항하는 저희가 독재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판단할 거라 네, 믿고. 아무튼 이제 그리고 이내와자비? 작품 중에서 지금 그 작품 중에서 지금 잠깐 이렇게 생략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보내지 마. 이건 이제 그 비블리오 배틀에서 이렇게 다른 분이 이렇게 소개 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인상 깊게 했던 그 작품이 하나 있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소개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진짜 그래서 그래요, 저희도. 그러니까 네. 비블리오 배틀에서 이분이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1인극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 소개를 나중에 해주셨죠. 한번 그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공개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공개가 언제 되지? 그거 아직 계획 알수 없죠. 없습니다. 모르죠. 예. 그 SF 도서관에서 보이게. 예, 아무튼 그 SF 도서관이 나중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한번 저희가 뭐 그 트위터나 이쪽으로 링크를 띄울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저희 좋을 것 우승자 같습니다. 용혜님의 동영상 꼭 한번 보셔야죠. 아, 왜 네. 이분이 우승했는지 보지 체크하셔야죠. 않으시는지 보지 않으신다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다른 작품으로 넘어져. 극한의 별은 왜 적어놨어요? 누가 적어놨어요 이거? 전 아닙니다. 극한의 별 예, 용현 씨? 왜? 저 아닙니다. 아니요? 그 디시님이 적어놓은 거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 만화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난 이게 왜 성장물에 저는 처음 들어간 듣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 화성 탐사로 가는 네, 화성 탐사를 하러 가고 그 탐사 대원을 뽑는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완선 씨가 집어넣었나 보다. 그러게요. 아무도 네. 얘기 못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SF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저냥 일본인 특유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자료 이렇게 잔뜩 그럴 거 모아다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치려고 노력하는 이런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런 네. 작품이었어요. 다른 작품 또 저는 이나중 탁구부 나왔으니까 폭두고딩 다나카 이거 이야기도 폭주가 아니고 폭두군요. 폭두가 네. 그 폭발 한 네. 데다가 머리 머리 두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고 머리. 다니는. 앞으로 머리라서 폭탄 그래서 머리. 일본에서는 다나카 메론빵도 나왔어요. 앞으로 머리를 폭두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그 메론빵이 우둘투둘하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걸 예. 검은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머리. 사람 얼굴 그려놓고 사람 네.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때는 앞으로 머리를 하고 20대를 보낼 생각이었었는데. 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제 얼굴이 안 어울려가지고 저는 완전 흑인처럼 생겼으니까 완전 어울까 생각하고. 근데 앞으로라는 게 좀 이렇게 현실적인 사회적인 룰에 벗어난 캐릭터라는 뭔가 약간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사실 리젠트만 해도 리젠트는 근데 뭔가 좀 자기만의 룰을 지킨다라는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리젠트라는 머리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리젠트 머리를 하고 다녀가지고 하는데 미국에서 원래는 그 머리가 덕테일이나 퐁파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네. 퐁파두는 옛날 마담 퐁파두 머리라고 해서 퐁파두인데 근데 그걸 좀 과장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앞으로 머리 자체가. 그거 아니죠. 앞으로 머리는 더 심한가? 앞으로 머리는 그 파마를 해서 머리를 구형으로 네, 만든 그- 거예요. 맞다. 리젠트는 머리를 이렇게 넘겨서 흔히 엘비스 머리라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져요. 네. 제가 포마드 바르고 다녔는데 그러고. 네. 폭두고딩 다나카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로 아마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섹스하고 싶다라고 외치는 이런 그 짤. 예. 병신아 닥쳐 이렇게 옆에서 치코미 넣는. 예. 그렇죠. 이거 완전 그거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꼭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예, 일단 슬슬 수렁수렁 넘어가죠. 그쵸. 저희 오늘 작품이 너무 많아요. 12회 네, 제목이 작품 진짜 하이스쿨 오브 섹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청소년기의 이런 성장에 대한 거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예, 순간이니까요. 이 얘기는 이제 2부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작품으로. 예. 두 번째 그러면은 영화들 이야기도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네. 일단 나폴레옹 네. 다이너마이트. 네, 이거는 언급하고 넘어가고 용현 싶어가지고. 뭔가요? 씨가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학교의 아웃사이더 계급이라면은 네. 너드와 네. 히스패닉과 못생긴 여자의 이 아이들이 그쵸. 학생 회장에 나가기 위해서 그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가. 네. 미국판 드래곤 자크라고. 이 영화는 뭐 어떤 네. 의미로? 마지막 장면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영화고 직접 보셔서 네, 마지막 음악도 장면 좋고 영상도 좋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뭐라 그럴까 오덕오덕함이 여기서 이런 너드함으로 어떤 식으로 잘 보이느냐가 히스패닉도 일종의 계급이 높다고 학교 내 계급이 높은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건가? 미국에서 언제나 주류는 와스프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심슨 에피소드에서는
오히려 요새는 히스패닉인 게 더 공화당에서 좋아하는 이미지로 아, 나오더라고요. 히스패닉 숫자가 많아져서 그래요. 쪽수가 많으면 어쨌거나 힘이 그렇구나. 있으니까. 그것도 예. 있고 이거는 그 숫자가 많아지기 전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히스패닉에서 어깨 좋고 등발 좋은 형들의 네네. 동생이 아, 여기에 네,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페드로라는 네. 친구가 그 코스염 있고 이렇게 네. 이빨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얼빠지게 생긴. 네, 아. 마리오 닮았어. 마리시? 마리오? 그런 마리오는 느낌? 아닐 것 같은 거. 마- 아니, 통통해요. 아, 크로니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나올 것 같고 미국판, 헐리우드판 아키라죠. 음. 예. 아 영화 크로니클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우연한 계기로 초능력을 얻게 된 이런 청소년 네. 셋이 이렇게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큐멘터리라고 하기도 뭐하다 이런 셀카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모큐멘터리. 모큐멘터리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다. 다큐멘터리를 상정한 것도 아니고 예. 뭐라 해야 될까? 뭐 클로버필드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네, 클로버필드에 더 자기네들끼리 촬영한 거를 네. 이어붙였다는 느낌으로 만든. 그래서 나중에는 카메라를 초능력으로 움직여가지고 공중에 띄워가지고 아. 자신을 촬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촬영이 가능해지죠. 반칙 아니야? 무슨 데우스엑스 마키나도 아니고. 그쵸? 아, 반칙 그게 아니야? 의외로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섹스랑 관련해서 정말로 이야기할 게 많아요. 뭐 여기에는 제가 굳이 써놓진 않지만 원래 미국 쪽이 특히나 네. 섹스 문제가 많이 아메리칸 파이 같은 것만 그쵸, 봐도 그쵸. 얘네들 아메리칸 어쨌든 파이가 고등학생 얘기였다는 거에 어릴 때 제일 놀랐었어요. 응? 하고 대학생 얘기 아니야? 하고. 얘네들은 프롬 하고 딱 차 타고 하러 가는 게 어쨌든 전통이니까. 그렇죠. 자, 예, 그럼 두 그러면은, 번째 항목으로 네, 넘어가 두 번째 볼까요? 항목으로 넘어가죠. 학생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항목은 추리. 네, 추리물입니다. 이게 뭐 사람 이 들으신 분들은 응? 왜 추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추리 소설 특히나 본격 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양다종한 계층의 사람들이 폐쇄된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살인 사건 등의 큰 사건을 맞이해서 그 문제를 문제가 해결하는. 해결되기 예. 위해서 예. 서로가 그 다른 계층 간에 부딪힌다라는 주요한 패턴이 그렇죠. 학교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11인이 있다 같은 네. 것만 해도 그렇고. 그렇죠. 11인이 있다만 해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밤에는 폐쇄적인 공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그 밀실과 같은 효과를 준다라는 또 그런 면도 있고 이거는 김전일 중에 에피소드 네 번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학교 7대 불가사의 아, 사건에서 네네네. 굉장히 잘 부동부교 나와 있어요. 7대 불가사의 예. 사건. 사실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그냥 김전일 자체가 1대 불가사의지 뭘. 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이렇게 부활동 갔다가 살인 사건 나오고. 그렇죠. 예. 추리랑 학교물이랑 엮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분류가 애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네. 배경이 학교고, 근데 이제 이 추리물 자체에서는 배경이 학교가 아니라 인물들은 학생이지만 네, 그렇죠. 배경이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런 추리를 해야 되는 사건을 겪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분류를 잡았던 거고요. 워낙에 이제 분류 넣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이렇게 적어. 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그 학교의 특성이 뭐 밀실이라거나 이런 특성 자체가 나중에 이제 또 다음에 저희 이제 학교 네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뤄질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QED 같은 경우 카토모토히로의 네, QED나 CM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어요. 평범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제 축제 네. 때 그 축제 그 무대를 누가 망쳤는가 아니면은 그 아, 재밌었죠, 그거. 네. 차를 부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차는 누구의 소행인가 이런 되게 음. 사소한 일상을 되게 그 QED나 CMB 특유의 그 논리적인 그런 네. 추리를 사용해서 풀어냈는데 학교 에피소드가 이렇게 잔혹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일상적인 그냥- 예. 네, 그러니까요. 그 QED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다른 그런 추리물과 달리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그 점이 정말 제일 좀 현실적이죠. 독특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소소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고 굉장히 그 논리적인 그런 걸 전개를 탄탄하게 물론 모든 그 추리물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좀 그런 면에서 강한 것 같아요. 그 여기 좀 제가 적어놨는데 들어가 있진 않지만 데스크 오사무 단편 중에 학생 탐정 즈베라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정말 덩치가 크고 먹을 거 밝히는 즈베라라고 하는 애가 학생인데 탐정이에요. 근데 학교 학생회장이 잘생겼는데 몸이 약해서 그 학교에 3대 양아치 세력이 있는데 얘네한테 다 몰리다가 계단에서 떨어진 거예요. 얘가 굴러떨어져서 네. 이 범인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 여동생이 아하. 학생 탐정한테 의뢰를 하는데 와서 본격 추리도 하고 범인이 누군지 그리고 덩치도 크니까 3대 세력이랑 활극도 벌이고 뭐 그런 아. 단편 안에 다 네. 들어가 있는데 그- 거기서도 보면은 그게 왜 재밌는데도 3편으로밖에 못 끝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살인 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예전에는 네. 그 예전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다 뭐 보니까 강아지 머리 잘라다 교문위에다가 얹혀놓고 이런 시절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지금이서라면 일상 추리물로서 네. 굉장히 먹힐 만한 그건데도 네.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시대적인 변화도 있지 않나. 네, 지금 계속 너무 만화만 하는데 뭐 소설 쪽으로는 작품이 없나요 혹시? 빙과가 있잖아요. 빙과? 네, 빙과 빙과 시리즈- 만화로도 나오긴 했지만 소설이 원작이죠. 시리즈였나요? 네. 빙과가 연작이었죠? 여기 완선 씨가 적어놓고 유언으로 적어놓고 가셨네요. 예, 읽어주시죠, 지장 씨. 네. 빙과 바보의 엔드 크레디트 그리고 쿠드라프카의 차례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렇게 세 권이 나왔나 봅니다. 네. 근데- 빙과가 또 제가 알기로는 학생 운동이랑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회의 때 들은 거기도 하지만 학생 운동이 그 추리 과정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네네. 사건으로 좀 작용하고 과거에 학생 운동을 할 때 학생들끼리 모여서 있었던 사건의 실제 진상은 뭐였는지를 그 조카였나가 주인공이 조카였나 그렇죠? 국내선 지단다였나 지단타로 번역돼서 많은 지탄을 많은- 불러일으켰다던 그 아가씨가 뭐 지금 지장 씨 말장난했는데 받아줬어야 되는데. 말장난 안 했는데 지탄과 지단 네. 그렇군요. 신경 쓰였나요? 아니 내가 웃어줘야 되는데 못 웃어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괜찮아요.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예. 그 여자와 달라요. 그러면 그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봅시다. 예. 이거 하나만 언급하고 갈게요. 저는 제가 추리가 잠깐 완선 씨가 없으니까 DC가 이런 역할을 하네. 네, 제가 치고 올라오겠습니다. 제가 추리 장르 쪽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일단 추리가 일단 서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황당하게 막 나가버릴 때 정말 좋아해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오. 한국에서 영화로 됐고 슈퍼주니어가 주연을 맡아서 주요 인물들을 맡아서 했는데 이게 시놉시스가 정말로 흥미로워요.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학생들이 얼굴에 똥투척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파란고에 이런 잘 나가는 잘생긴 학생들이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내가 똥을 맞아야 돼. 내가 똥을 맞아야 돼. 반대군요. 그러니까 네. 똥을 맞아야 이니시에이션이 네.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작극을 벌이는 애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장르적 패러디도 많고 뮤지컬적인 이런 화려한 요소도 넣고 되게 실험적이고 흥미로운 작품인데 그때는 아직 아이돌에 대한 반감이 많았던 시기여서 그런가?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한 게 네티즌들한테는 엄청나게 악평을 들었는데 아이돌 팔아서 이제 장사하려는 영화라고 네. 오히려 평론가들은 굉장히 오. 점수를 높게 줬던 그런 작품. 네, 저도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거. 저는 머릿속에서 아마 어떤 왜곡된 성벽을 갖고 있는 아이돌 팬이 우리 네. 오빠가 똥 차림이 된 걸 보고 싶어서 던지는 그런 내용인가라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이상한 반성하겠습니다. 상상을 해요. 그런 네. 작품은 왜안 나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클램파곤 탐정단, 튜칼리온 이런 식의 막 나가는 추리 이런 것들도 좋지 않나. 이 시대 청춘의 이런 주브나일틱함, 폭발하는 이런 정력의 서남여고 탐정단도 그렇게까지 폭주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의미 안에서 폭주하긴 네,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학교라는 공간도 그런 식의 그런 거 용서해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마다 뒤에 가가지고 학생 프로레슬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아직 용서가 되죠. 용서가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일하다 말고 쉬는 시간에 네. 뛰어서 학생 프로레슬링 하듯이 프로레슬링하면 군대에서 해봐. 전 아유, 공익 네. 출신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넘어가죠. 아무튼 그럼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군요. 프로레슬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힘에 대한 얘기로.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군요. 학원 폭력입니다. 학원 폭력 제가 나눠놓은 거긴 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예, 리얼계와 슈퍼계라고 하는 그 슈퍼로브전의 분류대로 리얼계와 바보계로 나눠봤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바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일본에서 그 평론가 오카다 토시오가 이러한 말도 안 되게 막 나가는 일본 네. 학원 폭력 만화는 바보 만화다라고. 아. 네. 왜냐? 그게 이유가 바보 예. 같아서가 아니라 능력치와 관계없이 아무리 얻어먹고 터져도 그쵸. 기다려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논리와 관계없이 뭐라고 해야 감정. 되지? 그 모든 거를 네. 그러니까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하죠? 일어나는 그 건데. 단어를? 네? 그 뭐라고 하더라? 그 번장? 근성? 번장? 근성. 네, 그쵸. 모든 걸 근성. 모든 걸 그겁니다. 근성으로 네. 이렇게 이겨내죠. 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가 중요하지 네. 않기 때문에 바보 예. 만화라고 그분이 불렀는데 저는 그게 자식은 딱 근성 맞다고 있어, 생각해서. 이런. 예, 그럼 이제 근성물. 일단 근성이 없는 현실에 원래는 바보계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리얼계가 나온 건데
리얼계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건 만화에서는 그런데 뭐 이렇게 문학으로 넘어가면 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문학이나 영화를 그렇죠. 생각을 하면. 문학이라는 글쎄요 그런가요? 이것도 다 어느 정도 난 근성이라고 생각. 근성. 아 그렇죠. 그 근성이 있어. 있어야 일단 학교에서 싸울 수 있는 거고. 기본은 근성이지만 네, 그러니까 근성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네. 해결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 하긴 전제가 있는 거죠. 건담도 딱히 리얼한 건 아니지만 리얼계로 분류되듯이 저희 그렇죠. 분류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네. 감사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하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명하진 않은데 비밥 하이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40대들이 가장 이제 이거에 빠져서 머리 리젠트로 하고 바지 통을 넓히고 또 이 만화에서 주인공들이 되게 여자 사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자 사귀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욕망을 최초로 그려낸 만화이기도 해요. 유머 센스도 좋고 그래서 개그맨들이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실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이게 영화화가 돼서 아이돌들이 영화로 나오게 네. 됐는데 만화에서 그 당시에 통이 넓은 바지를 봉탕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에서. 우리는 퉁물줄이지만 일본은 넓혔거든요. 만화 내에서 적대하는 세력의 양아치들을 꼴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사냥을 하는 봉탕 사냥이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진짜 양아치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싸움은 못해도 어디 가서 꿀리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통이 좀 넓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넓은 거 입고 다니다가 뺏기는 실제로 뺏겨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사태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학원 폭력 만화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게 로크데나시 블루스. 아 로크데나시 블루스 이게 재밌죠. 한국 작품으로 이름은 뭔가요? 한국 작품에서는 이게 아마 이게 비바 블루스라는 네, 이름으로. 비바 블루스 네, 맞아요. 비바 블루스. 네. 음. 주인공 이름이 타이손이에요. 타이슨 네. 좋아하는. 복싱이 복서가 꿈이어서 프로레슬링이나 네. 복싱 실제 인물들의 얼굴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만화가 아무래도 학원 폭력 만화 우리나라의 짱뭐 혹은 뭐 핫도그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의 이제 원조가 됐던 정작 웃긴 거는 이 작품의 타이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등장하는 네네. 폭력물의 주인공들에 비하면은 딱히 이렇게 불량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불량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권투 선수가 되고 권투 싶어 선수가 하는 되고 싶은데 이게 계속 어쩌다가 휘말리는 네, 거지. 공부 잘 열심히 안 할 울고 정도. 잘 울고 포니테일 좋아하고 네. 세라복 좋아하고 세라복 좋아해가지고 네. 학교에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이유가 말을 잘 못해요. 원래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데 도쿄 말을 네. 쓰려고 하니까 어버버 하게 돼서 더듬어요 말을. 그래서 상대방한테 항상 싸움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으면 말리러 가요. 말리러 가서 말리러 가다가 말리는 거예요? 너 하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이제 그만하라 했잖아 하고 때리는 거죠 이제 둘 다 쓰러뜨리면 싸우지 않는다. 아 말리러 갔다가 말리는 거구나. 예. 말리러 갔다 둘 다 때리는 비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래서 예. 저 남자는 큰 그릇이야. 그래도 뭐 상남이인조라던가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던가 이런 거 저는 그렇죠. 좀 좋아했죠. 상남이 이런 이인조물.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복지적물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학교 생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뒤에 이어지는 GTO가 어떻게 보면 다 학교에 가깝고요. 그게 그 예. 네. 가까운 얘기죠. 예, 그리고 분명히 이제 국내에서 나온 영화들 중에서는 친구나 말죽거리 잠복사 같은 게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게 좀, 조금 애매한 게 학원 폭력물이라기보다 그냥 네. 그 당시에 만연했던 네. 폭력을 리얼리티 있게 그려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죠. 네. 그냥 네. 이게 뭐 복고로서의. 예를 들면 바람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음. 부산에 있었던 노는 학생들 간의 뭐 그리고 뭐 생태를 그린 거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여기에 포함이 그렇죠. 된다면 포함될 수 엄밀히 있는 말하면. 얘기고요. 아, 여기엔 안 나왔지만은 학교 폭력을 제대로 다룬 영화로는 2006년이었던가 폭력 서클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있었어요. 거기서는 정말 처절하게 그 학생들 간의 그런 폭력 항쟁 같은 거를 정말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지방에서 살아서 그런가 이런 만화 보고 진짜 영향받고 이러고 다니는 형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저는 네. 이게 우습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게 근데 이제 뭐 열혈광파 쿠니오군 같은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재밌었죠. 이미지 리젠트 네. 머리라고 이런 게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좀 지금으로 치면은 크로우즈 같은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워스트나. 뭐랄까요 그때는 그게 일종의 다른 아예 그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눈에 볼 수 있는 그 학교의 그런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긴 하지만 예. 그런 애들이 진짜로 있어서 자기네 얘기를 다루고 있었다 했는데 크로우즈나 워스트 같은 거는 일종의 전국시대 무장 보듯이 그쵸, 즐기는 그거를. 그리고 워스트는 또 재미난 게 뭐냐면은 워스트는 아예 거의 패션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폭주족들이 입었던 걸 만화로 가져왔다면은 이제는 워스트에 나온 게 약간 네, 스트리트 놀고 패션으로 싶어하는 이런 스트리트 패션으로 전달이 되는 네. 거죠. 그게 이런 차이가 아마 시대가 지나면서 진짜로 싸움박질한 애들이 줄어들어서라는 뭐 지적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바보개는 네. 바보개를 좀 넘어가 보죠. 바보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작품은 역시 돌격 남자 훈련소겠죠. 저는 괴남숙. 네, 괴남숙. 그 이제 헤이아치라는 예, 이름의 에다지마 아, 헤이아치. 내가 남자 훈련소의 교장 에다지마 해야지. 내가 남자 훈련소의 교장 에다지마 헤이아치다루. 이러면 딱빵 하면 이제 의하고 다 뒤집어 놓아지는 거죠. 철권에 나오는 헤이아치하고 다른 거죠. 아 패러디. 패러디. 그 영향을 다, 뭐 머리에 그 네. 빗자루 같이 생긴 게 없는 헤이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머리. 예. 방금 저 중간에 한국어로 얘기했다 일본어로 끝냈어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게 이만하는 사실은 바보개긴 한데 노리고 만든 바보개예요. 그러니까 개그로, 그렇죠. 예, 패러디하려고.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걸 바보로 느끼지 않은 거죠. 초중고생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갑자기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조금만 설명하자면 그냥 오해예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얘네들. 남자훈련소라는 일종의 사설 기관이 각국에 있는 각 동네 나중에 각국이 되지만 그런 양아치들 이런 애들을 구일본군식의 그런 예. 근성교육으로 뜯어 고친다 뭐 처음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엔 점점 배틀물이 되고 아 그렇죠. 3학년 회장이 20년간 남자 그렇죠. 훈련소의 3학년을 지배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졸업을 안 해. 20년 동안 꿇었어. 네. 어떻게 졸업을 안 시켜주네. 네. 그거 이상해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작가도 그걸 좀 진지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는지 이상하게 돼버렸죠. 남수부터 예, 본격적으로. 이분은 정말로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계에서 왕위를 네. 결정하는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마계의 왕족 형제 둘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대결시키는 만화가 있는데 뭐예요 그건 대체?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일본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카지노를 건설해야 돼 이런 거를 일부의 주인공들이 막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좀 돌아버린 느낌이 나요. 원래 이 작가 자체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3학년 다이고인 자키는 처음 등장했을 때는 30m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막 그 3학년 덩치 저만한 사람 예, 6명이 오스 커다란 하고 맥주병을 와가지고. 이렇게 단체 기합바듯이 들고 이렇게 따라주고 이런 나중에는 나오는. 그런 강력한 어우라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거짓말하는데 웃기죠. 불쌍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만화다 보니까 예, 한국 만화 중에 한국 만화는 아니고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정말 황당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화산고죠 그러면. 예. 화산고. 무협물. 화산고는 무협에다 가깝긴 한데 일본에서 오히려 인기가 많았대요. 잘 일본 생겼고. 네. 그 성우진이 화려해가지고 네네네네. 더빙 성우진이 화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은 받아들일 토양이 됐었던 거죠. 그쵸,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트 노벨 같은 느낌인 네. 건데 당시에는 이게 뭐냐라는 네, 그런 한국 그냥, 만화에서 반응이 그냥 다들 이렇게 비웃으면서 봤죠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특히나 레슬링 부라면서 몸에 근육도 없는 김수로를 네. 보고 장난치냐? 라고 생각했는데 아, 요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네.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게임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한국, 일본 얘기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미국 네. 투쟁을 다룬 네. 이제 락스타 게임즈 GTA 만든 회사에서 아, 만든 네네. 불리란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GTA가 갱스터의 왕이 되는 거라면은 불리는 이제 학교의 계급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판 GTA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력이 여러 개가 이제 너드라든가 저크 미식축구부 저크라든가 네네네. 네. 이제 뭐 정비공 가죽 잠바 입고 이제 그리스 바르고 다니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이제 때려 눕히고 이제 그 학교의 왕이 되는 그런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이 재밌는 게 되게 문학에 대해서 많은 오마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정말 중이중이하고 그 전학을 많이 다니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이제 그 호밀바테 파수꾼의 홀든 콜필드의 오마주고 이제 세상에. 최종 보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학교를 이렇게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학교에다 소머리 꽂아놓고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그 파리대왕처럼 이렇게 하고 네네네. 있고 그런 무섭다. 모습이 보이는데 되게 락스타 게임즈가 이렇게 병맛이지만은 힘을 이렇게 딱 주고 만들었구나 이런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 세력 중에 너드가 있는데 너드를 주먹으로 패는 건 좀 불쌍한데. 아 너드는 무기를 씁니다. 폭죽이라던가. 아, 그러니까요. 네. 너드답다. 예, 불쌍한데 그래도 너도 불쌍한데 음. 너도 때리지 네, 마요.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딱 하나만 더 저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킬라킬이랑 지상씨가 그 야. 조금 이야기해 주셔야죠. 시간이 아니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니까 저 킬라킬을 죄송하지만 아직 보진 못했지만 원래 킬라킬이 이제 그 모델로 삼았습니다, 원전으로 삼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작품 중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대공 남공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카리아테츠라는 이름의 그 만화 원작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세다린으로 유명한. 네, 이분이 뭐랄까요, 패션 좌익이라고 해야 되나 좀 좌익은 좌익인데 우익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한 분이긴 한데. 네, 이분이
학원 폭력물의 이제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나는 이 학교가 개혁될 때까지는 이 쇠사슬을 풀지 않겠다고 수갑을 항상 차고 있고 이 만화에서 나온 유명한 명대사가입니다. 대중은 돼지다. 네. 여기 주인공의 라이벌인 캐릭터가 학교에 룸사롱도 만들고 야. 선생들을 막 턱짓으로 부리고 일본도 나도 휘두르고 그런 데 가고 다니고 싶어. 네. 여기에 맞서서 팔극권과 태극권으로 이제 부하들과 함께 싸워 나가다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은 사실 일본을 지배하기 위한 렐리트를 키우기 위해서 일본의 어둠의 총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었다라고 알게 돼서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면서 예, 칼로 찌르러 걸어가는데 이게 2탄이 있어요. 사실은 1부가 이렇게 끝나고 2부가 있는데 2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다이고인 자키 같은 인간들이 여러 명 나와서 싸우고 막 하는 이상한 만화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흰색 가쿠란이 네네. 나오고 네, 그게 그렇죠. 멘도 슈타로라던가 네네네. 우르세 야츠라의 멘도 슈타로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크로마티 고교 부잣집 우익 파시즘 엘리트들은 항상 하얀색 가쿠란 네. 학원복을 입는다라는 그런 전통을 심어준다는 거에서 꼭 이야기 한번 하고 그렇죠. 넘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예. 시간 모자란데 어떡할까? 그러면 그만 정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그래도 작품 소개할 건 하고 카테고리별로 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 네. 두 번째 학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크게 일상 학교 생활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특성화된 네. 동아리 활동 그리고 계급 투쟁, 교내 계급 투쟁, 예. 그리고 체제의 저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물 이렇게 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일상 학교 생활 이야기입니다. 네, 작품 목록을 일단 쭉 많지 않나요, 이거? 예, 이건 굉장히 그냥 많아서 한 마디씩 하고 쭉 넘어갈까요? 네. 될것 성균관 같아. 유생들의 나날, 이거야 뭐 스캔들로 이렇게 네. 드라마 됐었던 드라마 유명해진 됐었고. 거고. 스즈미의 하루 위의 우울 시리즈. 예. 아니, 뭐 이거야, 뭐. 이거야 뭐 말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시트콤 시리즈. 네, 반올림, 논스톱, 뭐 네, 그런 논스톱 것도 때문에 있었고. 대학 생활에 그다음에 대한 뭐 환상을 가진 사람이 저도 정말 많은 많죠. 편견을 가졌던 기억이. 네. 예, 뭐 남자셋 여자셋 이런 것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네, 뭐 정글고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굉장히 시니컬하게. 시니컬하게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다음에- 다세포 소녀 이런 식으로 예. 막나에 다룬 작품들 이런 것들도 좀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막장 중에 막장 보여준 뭐 가십걸. 가십걸. 예. 그다음에 플로리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여자들의 이런 기싸움 하는 예. 영화인데 완선 씨가 정말 좋아해서 넣었는데 내가 이야기 안 하고 혼날까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굿모닝 티처 그 만화도 있었고. 네, 네. 우리나라 만화였죠. 예. 네, 예. 아이큐 점프 얘기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저는. 네. 연민의 굴레 같은 요즘 만화도 있고 예. 일단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쭉 하고 아니 넘어가. 근데 사실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를 네. 다룬 거라서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할 게 없기도 해요, 사실. 또. 그렇죠. 이미 예.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작품군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도 그렇긴 해요. 이제 동아리 네, 동아리 활동하는 거. 이게 활동. 같은 맥락이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라든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기 퀴디치를 동아리 좀- 활동이라고 네, 하는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실 딱 이 학교란 주제 잡았을 때 처음 딱 바로 떠올려서 딱 적었는데 학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 성장물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라서 여기 있는 건 다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추리도 있지, 학교 폭력도 있지, 동아리도 있지, 호러도 있지, 네. 그렇죠. 학교 계급 투쟁도 있지. 네. 어쨌거나 네. 이제 그런 뭐 특성화된 학교나든가 특성화된 학교 아니면 뭔가 그 학교 내의 동아리 활동을 다룬 걸로 보면은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은수저 아 농고에 대한 농고 아주 얘기죠. 재미난 얘기. 이게 그다음에- 사실 일본 만화보다는 미국 쪽이 또 많기도 하죠. 뭐 글리나 뭐 그치. 스크로브락이나 뭐 그렇긴 한데 요새 들어 좀 많이 늘. 예, 있다고 볼수 글리나 스크로브락 뭐 하이스쿨 네. 뮤지컬 이건 다 이제 음악에 관련된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 오란고교 호스트부라든가 아, 시연이라든가. 그 음악에 관련된 거 하면 또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뭐 스윙걸즈나 네. 노담의 칸타빌레 그렇죠. 린다도 네, 그렇죠. 그것도 배두나가 나와서 케이온도 있고. K-ON도 있고요. 아무래도 음악 뭐 예술 뭐 네. 이거는 또 제가 아는 특치물이 많아서 항상 얘기해 주셨던 건데 GA 예술과 아트 디자인 클래스라는 뭐예요, 그 이건? 사건 만화가 예, 있는데 예. 어. 굉장히 재밌어요. 귀엽고 재밌어요. 미술 네. 쪽 네. 이거는 이제 미술 쪽인데 예, 미술 쪽 하면 이제 파라다이스 키스 네. 아, 그쵸. 패션에 관련된 얘기고 이제 이런 특성화 동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특정화 활동으로 묶이는 예. 아, 그리고 동아리 하면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현대 시각 연구회 현시연 예, 아, 현대 시각 문화 현대 시각 연구회. 문화 연주 예. 일본의 대학 동아리 분위기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젠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사실. 아 저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이제 학교 학과만 했긴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동아리도 네. 동아리 나름만의 이렇게 각각 문화가 있고 다르잖아요. 근데 한 이제 졸업한 지 좀 됐으니까 이게 요즘에 이렇게 다시 그 가보면은 현시연 같아.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좀 물론 제 그 동아리가 만화 동아리라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일본의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좀 이런 현시형 같은 분위기의 단체를 그려내는 그렇죠. 이런 한계 부딪힌 예.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하기보다 그냥 노는 거를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엑셀사가 같은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되게 강하게 느꼈거든요. 아, 이거는 일본 음. 대학 동아리 이상의 이런 사회 경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전에는 그런 게 고등학교 강했는데. 동아리였어요. 그 패트레이버를 그린 사람이 원래는 예. 궁극초인 알이라는 데서 그런 예. 걸 그렸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장한 거죠. 그쵸. 궁극초인 패트레이버는 알같이 정말로 성장했지 않나? 졸업을 하고 어른이 돼도 고등학교 동아리 와서 노는 이런 거로는 어른이 될 수 없다. 예. 어른으로서의 길은 이거다라고 제시한 예. 게 패트레이버인데 패트레이버도 사실은 근데 놀기는 놀기는 많이 많이 놀죠. 놀대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랑 또 다르고 음. 애니메이션 정말로 별 이상한 짓걸 다 하지만 만화는 좀 예. 그보단 그리고 게임에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넘어갑시다. 메타녀. 아, 나는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추억의 이름이다. 이게 전 정말 잘 추억의 이름이라서 나는 용현 씨가 이거 얘기하는 보고 용현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어떻게 이걸 하시지? 이랬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메타녀는 우주 명작입니다. 한번 해봐야 될 명작이고요. 어떤 작품이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학교에서 싸움박질을 한 건데 이제 약간 이렇게 초능력을 쓰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소재가 간단히 얘기하면 용현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메타녀는 이제 천문부가 학교 내에서 이제 다른 부들과 투쟁을 벌이는 건데 이게 말이 학교지 학교 안에 뭐 사막도 있고 강도 있고 네. 그리고 SRPG예요. 그 거의 뭐 전국 군웅들의 항쟁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고 그렇죠. 사람도 죽고 뭐 난리가 나는 사실은 학교를 빙자한 판타지물이라고 좀 보는 게 더 네. 나을 것 같은 그런 작품.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 거기서 이렇게 투쟁하는 주체들이 보면 이렇게 일종의 무슨 동아리들 무슨 부 네. 무슨 부 무슨 부끼리 막 싸우고 이런 거니까. 그럼 그래서 나머지는 뭐- 좀 리스트만 읽고 그냥 잽싸게 넘어가죠. 풀메탈 패닉이라던가 마법선생 내기마, 암살교실. 암살교실은 좀 더 길게 이야기해도 예. 좋은데 고해 전차학교, 스타쉽 트루퍼스, 엔더의 게임. 그러니까 사실 스타쉽 트루퍼스하고 엔더의 게임은 약간 애매해. 여기 이게 나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거 완선 씨가 넣었으니까 이따 따지죠. 예. 뭐 그리고 대번장, 꼬마니꼴라,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마리 밑에 이런 거 네. 좋죠. 그리고 치즈 인더 트랩도 넣기는 넣었어요. 정말로 한국 경영대의 삶이죠. 언제나 의미 없는 조별 발표를 하고 의미 조별 없는 발표의 봉사활동을 해악을 보여주는 나가고. 가장 좋은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이 연애하고. 조별 발표 하니까 그 게임 생각난다. 팀워크.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네. 그 카드 게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조별 발표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카드 게임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왜 다들 피해받았다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한 피해는 기억을 못하나 봐. 기억 못해요. 뭐냐면은 자기가 남한테 좋은 일을 받은 거는 기억을 잘 못하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 받은 거는 뭐라고 해요? 손해를 당한 거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자, 아무튼 저는 정말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교내 계급 투쟁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네. 작품으로 로월드 달의 마틸다는 계급투쟁이라보다는 체제 저항 쪽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예. 이거는 네. 넘기고 이따 이야기하고. 뭐 유명한 게 있죠. 파리대항이라든가 15소년 표류기라든가. 근데 이거 뭐 교내가 아니잖아. 근데 근데 또래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네. 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정확히는 것 이제 같지 학생 간의 계급 투쟁이었는데 예. 이걸 이제 굳이 교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긴 한데 그리고 이 작품이 이후에 교내 계급 투쟁을 다룬 작품들이 엄청난 이런 영향을 영향을 줬다는 끼쳤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이 또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좋아하던 거로는 사립 저스티스 학원이라는 대전 그렇죠. 격투 게임 캡콤에서 예. 만든 건데 근데 메타녀도 여기 사실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저거죠. 이거는 이제 학교 간의 싸움이긴 한데 예, 학교 간의 대결 구도를 갖고 예. 있는. 거기서 뭐 능력이 강한 이런 학생들이 습격당하고 세뇌당하고 이런 네. 와중에 네.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싸우고 뭐 이런 그냥 복잡한 배경 설정이 배경 있지만 설정이 있지만 결국 그냥 뭐랄까 그냥 대전 액션. 네. 근데 필살기가 재밌어요. 교사가 필살기를 쓰면은 네. 학생한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죽도로 아 때린다거나. 그거는 저 플스판. 제가 아니, 갖고 제가 갖고 투에서는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게 있었다. 예, 네. 체육 교사가 열혈 교사가 네. 하는 기술인데 아니면 수영부가 필살기를 쓰면은 같이 갑자기 세 나와서 명이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을 하면서 이게 사실 제가 공연을 넣은 한다. 이유는 대전 객수 게임 이후에 이게 보드 게임이라든가 육성 게임으로 된 그 후속작들이 그쵸, 있어요. 열혈 예, 플스용으로 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제가 그걸 갖고 있어서 그걸 얘기하려고 원래 넣었던 이게 건데 정말 그다음에 교내 계급을 정말 잘 그린 건 사실 최근에 웹툰들인 것 같아요. 예, 뭐 패션왕, 그다음에 하일권의 작품들, 방과후 전쟁활동이나 네. 방과의 존재 활동이 예, 삼단 합체 김창남, 삼봉이 네. 발소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일권 작품 패션왕도 그렇고 그 하일권의 이런 그 쭉 작품들도 그렇고 일단은 그러니까 왕따가 반드시 등장을 하고 교내 이런 그 학생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그리고 있고 방과후 전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설정이 극단적인 게 그 예. 학생이 이제 예비군으로 참전을 하면 입시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그쵸. 설정인데 오히려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이제 극한 상황에서 학생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예.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하구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 한국판 배틀로얄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고 예. 예. 그렇군요. 한국은 살아남기에 싸우러가 아니라 수능 점수를 얻기 위해 싸우려고 싸우는 거고. 딱히 수능 점수를 얻는다고 살아남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쵸. 그 외에도 뭐 그냥 좀 배틀로얄 네.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아기자기한 작품들 내용으로는 보면 뭐 시크의 소마 소마.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이렇게 배틀해가지고 교내에서 순위 정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카스텔라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를 이렇게 이능력 배틀물로 벌인 다음에 그 배틀 순위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메다크박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의 이야기일 테고 소녀도 와일즈나 격투기 특성화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느낌이겠죠. 가도아도 네. 그렇고. 아우 바다 급해. 예.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체제의 저항. 네. 예. 이건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그 현대적으로 나왔던 거는 파렴치학원이라는 일본의 나가이고 만화가 있는데 저희가 언급 많이 했죠. 네. 근데 많이 할 가치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들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대립구도인데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그 학교 안에서뿐이 아니라 PTA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PTA가 그러니까 학부모회. 네, 그죠? 학부모회랑 그런 교육기관 교육 담당하는 무슨 우리나라처럼 교수, YWCA 같은 네, 그런데 하고 전쟁을 벌여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캐릭터가 안 나와요. 아하. 이게 단순히 한 번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요 캐릭터도 여기서 죽었는데도 안 나오고 그래요. 야,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여성부 같은 곳과 싸우는 건가요? 여성부보다는 아마 우리나라라면은 메가스터디랑 싸울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가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이제 학생들의 도움을 주는 캐릭터로 나왔어요. 네. 오히려. 네.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이쪽 카테고리에 있는 작품들은 다 잘 모르는 작품이라 나는. 네, 일단 배틀로얄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부조리한 예. 이유도 모르는데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라고 서로 경쟁시키는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서로가 살아남기 보상도 없고 그냥 살아남기에 서로 죽여라라는 내용의 예. 그런 설정으로 충격적인 내용으로 마틸다 나갔던 건데.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장에 이제 네. 대항을 하는 그런 거죠. 학생들 투포환처럼 이렇게 돌려서 집어던지는. 네네. 그게 아마 투창 선수였죠 원래는 캐릭터 설정상. 아 투포환 선수였는지 투창 선수였는지. 투창인가 투포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틸다 같은 경우는 그 로알드 달에 이제 2부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전적인 그 폭력에 네네. 대한 경험이 많이 투영돼 있고 예. 나쁜 어린이 표라는 작품은 동화죠. 동화죠. 네.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썼던 황선미 네. 작가님이 썼고 한국 출판계에서는 거의 기적적으로 100세를 달성한 작품이었고 좋겠다 백세. 이게 이제 그 어린이가 나쁜 어린이 표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어린이한테 이제 스티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스티커 정말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 참 잘했어요. 네, 애들이 받았을 때 그 느끼는 상실감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저항을 나름대로 어떻게 저항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게 되게 어린이들이 공감할 만하게 잘 표현돼 있고 어른이 읽어도 참 좋은 그런 동화입니다. 마틸다 제 기억으로는 듀나 선생님이 왜 투창이나 투포한 여자 선수는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나라는 투덜거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그런 시야로 보기에는 아직은 체제의 저항에서 당하는 쪽 입장의 이야기가 더 많다 아무튼 보니까 그 방금 이제 스티커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사탕이나 이런 거를 보상으로 주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먹는 것들로 주면은 이게 그 치아 건강에 안 좋잖아요. 네. 그 구강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티커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이런 보상 자체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상 아, 자체로 네. 행동을 유도하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네. 상당히 문제가 네. 많다고 그렇죠. 그러죠. 아 물론 제가 이제 또 전공이다 보니까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런 토큰제라는 게 좋다라는 식의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 밝혀진 거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주는 게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지적이 그쵸.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면 이 행동보다는 물질적인 보상을 더 그쵸. 집중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렇죠. 물질적 보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 해서 그 외에는 넌 참 좋은 아이구나라고 인격적인 칭찬을 한다거나 성격적인 칭찬을 예,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식으로 그 과정 자체를 네, 칭찬, 과정 그러니까 자체를 노력에 즐기게끔, 대한 칭찬 과정을 즐기게끔 그 한다거나 칭찬에 대한 얘기 자체를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칭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네가 참 잘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거나 아니면 너 정말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것보다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식으로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됐을 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룬 뭐 책이나 다큐멘터리 EBS 찾아보시면 네, 굉장히 EBS에서 많습니다. 많이 해줬죠. 이 SBS에서도 최근에 한번 나왔고 이제 마지막 그다음에 공포를 공포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원래 공포가 요괴 괴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일본 쪽의 이야기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캐리로 이제 데뷔한 스티븐 킹이 데뷔한 캐리 같은 학교 내의 계급 투쟁이 이제 그 초자연적인 공포로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랑 또 재밌는 건 스티븐 킹이 예전에 무명일 때 썼던 작품을 리처드 바크만이라는 다른 필명으로 내서 이제 알려진 건데 레이지라는 분노라는 이름의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판금됐어요. 이유가 작품 내용이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와서 인질극을 벌이는 학생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실제로 이런 사고가 네,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거는 이제 판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류의 공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학생 간에 실제 그 안에 있는 학생 간의 공포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라는 조직 자체 혹은 학교라는 건물 자체가 억압적인 그런. 네, 그런 예를 들면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 자체가 일종의 공포의 공간이 돼서 안에 수희 아저씨가 막 이상하게 화이트데이는 학교 맵 자체가 그 파놉티콘형의 그렇죠, 구조로 돼 있죠. 네네. 뭐 웃기는 거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에서 파놉티콘 구조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학교가 미음자로 이렇게 홀이 이제 공간이 뚫려 있어서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하는 것을 다 내다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 교도소 영화에서 나오는 게 다 이런 구조죠. 그 파놉티콘 자체는 이제 그 자체가 권력을 권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 구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구조 학교 있죠 실제로. 네. 그래서 여고괴담도 결국에는 여고괴담에서도 이런 구조의 학교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요. 제가 계속 다 보진 1편 못했는데. 말고 두사부일체도 이런 구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편 말고 뭐 2편인가 3편에서 이런 구조의 학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 물론 우리나라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학교에 뭔가 학교에 있는 뭐 동상이 움직인다라든가 왜냐면 학교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원래 일이 공동물질이 있었다라든가 뭐 그런 종류 것이 많긴 한데 결국 그것도 학교라는 공간 자체에서 느끼는 부담 같은 게 이런 집단적으로 공포 의식을 만들어내는 여고괴담 시리즈가 그런 공포 그 학교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를 잘 이렇게 끄집어낸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고. 그렇죠. 아무래도 고사 같은 작품도 있기도 하고 고사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가 참 많긴 했지만 어쨌든 그 10대의 그런 공포를 드러냈다는 거에서는 한국 공포 영화는 이건 제 굉장한 편견이지만 다리오 아르젠토나 마리오 바바 뺏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편견으로는 뭐랄까요 학교에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학원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나?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2부에 가서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만 2부로 넘어갑시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바로. 제가 아빠가 쓰러져 있는 사이 빵점 동맹 이야기도 못했고, 나이스. 꼴찌 동경대 가다도 이야기 못했고, 나이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딱 던졌는데 감사합니다. GTO랑 코쿠센도 못했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해요. 예, 그래요. 저희가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학교란 소재 자체가 굉장히 너무 방대한 커서. 소재라서 사실 게타로보도 이거 갖고 들어가 말이 그러니까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로 잡은 것들 하나의 이렇게 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인데 그건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괜찮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주제 잡고서는 항상 이래. 작품 얼마 없네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날 보면 작품이 항상 늘어나 있죠. 네. 저희 패턴 항상 그렇죠. 어쨌거나 그만 정리하고 저희 작품 목록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좀 늦고 있지만 언젠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